갯벌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한 노인의 마지막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다. 회색 하늘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다. 관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간다. 할머니 김순덕이 무표정으로 서 있다. 그녀 주변에 세 며느리들 모두의 시선이 때때로 할머니에게 향한다. 첫째 며느리 박미여.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 뒤로 숨겨진 계산기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장남의 아내라는 지위,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미영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연출한다. 둘째 며느리 이정수. 20년간 이 집에서 보낸 세월 동안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그녀.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번뜩이고 있었다. 정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가끔 할머니를 힐끗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 조아영. 유일하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듯 보였지만 과연 그럴까? 35세의 그녀에게 75세 시아버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슬픔뿐일까? 하영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가 미영의 손을 뿌리친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집은 3대에 걸쳐 김가의 본집이었다. 80년 된 이 목조 건물 안에는 단순한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김두만이 평생 모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다. 세 며느리가 각각 다른 곳에 앉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 김두만은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어머님, 뭐라도 드세요. 배가 고프면 알아서 먹겠다. 박미영의 완벽한 효부 연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연기의 목적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영아,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조아영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미영이 재빨리 개입한다. 하지만 이미 물꼬는 터졌다. 이제 서로의 속내를 숨기기엔 너무 늦었다. 언제 하려고?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냐? 현실적인 얘기? 갑자기 다들 효녀가 됐네? 순덕의 차가운 일침에 세 며느리가 동시에 움찔한다. 50년을 이 집의 맏며느리들을 지켜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49제 지내고 나서 생각해보마. 그때까지는 아무도 여기서 나가지 말고. 49제. 7주간의 기다림. 하지만 순덕에게는 이 기간이 필요했다. 이 여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밤 순덕은 혼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순덕이 낡은 나무 상자를 연다. 몇 장의 종이와 열쇠 하나가 나온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 하지만 순덕은 아직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다. 아니, 열어볼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당부 때문이었다. 순덕이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49제가 지난 후에 열어보시오. 그 전에는 절대로. 김두만의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왜? 무엇을 그렇게 신중하게 숨기려 했던 걸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님, 따뜻한 우유 한 잔 드릴까요? 필요 없어.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완벽하게 계산된. 하지만 순덕에게는 투명하게 보였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그런데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린다. 어머님, 아버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정숙의 차례였다. 20년간 소심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대담한 거짓말을 시도하고 있었다. 뭔 소리야? 아버님이 서재에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만요. 얼마나 서투른 거짓말인가. 하지만 순덕은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정숙의 야심이 오히려 흥미로웠다. 정수가, 내가 바보로 보이나? 아니에요. 정말 아버님이? 나가거라. 정숙이 물러났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6주 동안 이런 시도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어제와 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으로 가려져 있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영은 국을 끓이고 정숙은 밑반찬을 만들고 하영은 설거지를 한다. 박미영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계산에 바빴다. 장남의 아내로서의 권리,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어젯밤 어머님 방에 갔다 왔죠? 드디어 첫 번째 견제가 시작됐다. 미영은 정숙의 어젯밤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냥 안부 여쭤본 것 뿐이에요. 무슨 안부를 그 늦은 시간에? 조아영이 끼어들었다. 35세의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가장 직설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했다. 순덕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뭔 소리들이 이리 시끄러워? 순덕의 등장에 세 며느리가 동시에 긴장한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할머니 앞에서는 어머님, 아침 준비했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순덕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의미가 숨어 있었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할 때까지요. 저도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저는 회사에 휴가 냈어요. 세 며느리의 대답은 각각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아무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 49제까지의 7주 그들은 모두 여기 남을 작정이었다.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게 혹시 남기신 게 드디어 나왔다. 정숙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꺼낸 그 주제. 유원장. 유원장 같은 유원장? 왜 있으면 어쩔 건데? 순덕의 반문에 세 며느리가 모두 긴장했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결정했다. 이들과 게임을 시작하기로. 그런 게 있다며. 아버님 뜻대로 해야죠. 그럼 49제 날까지 기다려보자. 그때 모든 게 정리될 거야. 49제라는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이 여자들이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자 미묘한 긴장감이 집 안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견제하는 시선들이 교차했다. 미영은 영정을 정리하고 정숙은 빨래를 개고 하영은 창밖을 바라본다. 박미영은 여전히 완벽한 장남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계속 진동하고 있었다. 무언가 그녀를 재촉하는 일들이 있었다. 언니들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유원장 얘기. 조아영이 침묵을 깼다.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언니도 어젯밤에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영의 직격탄에 정숙이 당황한다. 어젯밤 일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영아, 그런 것보다는 어머님 마음부터. 헤아리긴요. 언니가 제일 계산적이면서. 드디어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났다. 하영이 미영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제 가면을 벗기 시작했다. 언니들 솔직히 말해봐요. 유산 생각 안 해봤어요? 조용했던 거실에 폭탄이 터졌다. 하영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대놓고 말한 것이다. 하영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하영의 솔직함은 때로는 무기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무기가. 이때 순덕이 나타난다. 뭔 소리들이야? 어머니 저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유산 얘기요. 하영이 할머니 앞에서도 같은 직설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솔직함으로 신뢰를 얻는 것. 넌 참 솔직하구나. 유원장 있긴 있어. 드디어 순덕이 카드를 하나 공개했다. 유원장의 존재를. 하지만 이것은 게임의 시작일 뿐이었다. 근데 49제 전에는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 순덕은 진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섞어서 말했다. 유원장은 존재한다. 하지만 49제까지는 볼 수 없다. 이것이 그녀가 만든 규칙이었다. 그날 밤 세 며느리는 각자 같은 생각을 했다. 49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유원장을 미리 찾아봐야 한다고. 하영이 손전등을 들고 서재에 들어온다. 조아영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35세의 패기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하영이 몸을 숨긴다. 정숙이 들어온다. 이정숙이 20년간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어젯밤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것이었다. 정숙이 책상을 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도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집에는 3명의 며느리가 있었고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발소리. 미영이 들어온다. 누구세요? 왜 있는 거 알아요? 박미영의 등장. 그녀는 다른 두 사람보다 한 수 앞서 생각했다. 혼자 찾기보다는 들키는 것을 택한 것이다. 정숙이 나온다. 언니도 찾고 있었네요. 유 원장. 그때 하영도 나온다. 드디어 새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 만났다. 서재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그들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죠. 저희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목적으로 여기 있었으니까. 그럼 같이 찾을까요? 3명의 손이 같은 공간을 더듬었다. 같은 서랍을, 같은 책을, 같은 가능성을. 하지만 찾는 것은 하나였다. 갑자기 불이 켜진다. 뭐들 하고 있어? 김순덕의 등장.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49제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찾았어? 순덕의 질문에 새 며느리는 고개를 젓는다. 당연했다. 여기에는 없었으니까. 당연하지. 여기 없거든. 순덕이 첫 번째 진실을 공개했다. 유 원장은 서재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게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어디 숨겨뒀는지 안 가르쳐 줬거든. 두 번째 정보. 할머니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순덕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낸다. 이 열쇠가 뭘 여는지 알아내면 유 원장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순덕이 세 번째 카드를 공개한 것이다.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는 카드를. 하지만 이것도 49제 날까지는 쓸 수 없어. 그리고 다시 49제라는 제약. 이제 이 세 여자들은 7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날 밤 박미영은 잠들 수 없었다. 49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녀에게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여보세요? 당신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그 목소리는 미영을 재촉하고 있었다. 무엇을? 왜? 완벽해 보이는 장남 며느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9제까지는 있어야 해. 49제. 미영아,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다. 무엇의 시간이?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녀에게는 분명 49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알아. 근데 지금 나가면 아무것도 못 받아. 미영에게 김가의 유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그녀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전화가 끊어진다. 미영이 창밖을 바라본다. 창밖으로 보이는 갯벌. 물때를 따라 드러났다가 숨겨지는 바닥처럼 이 집의 비밀들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정숙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20년 전 이 집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숙이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인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시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시아버지 김두만과의 특별했던 관계. 다른 며느리들은 모르는 오직 정숙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 정수가 너만은 믿을 수 있겠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중요한 걸 맡기고 싶다. 현재로 돌아온다. 정숙이 사진을 꼭 쥔다. 하지만 김두만은 죽기 전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숙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단서만 남겼을 뿐. 정숙이 침대 밑에서 작은 열쇠를 꺼낸다. 순덕이 보여준 것과는 다른 열쇠.
시아버지가 마지막 병원에서 그녀의 손에 몰래 쥐어준 열쇠. 창고를 보라는 말과 함께 막내 며느리 조아영도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유는 달랐다. 다른 두 며느리와 달리 그녀에게는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다. 하영이 노트북으로 김두만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 김두만의 젊은 시절, 이 마을에서 업과 함께 작은 사업들을 했던 그의 행적, 그리고 30년 전 갑자기 불어난 재산의 출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옛 신문 기사들, 해안 매립 사업 관련 토지 매각으로 큰 이익을 본 주민들. 김두만의 이름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영의 눈이 번뜩인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 하영은 느꼈다.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새벽 5시. 순덕은 이미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 집의 모든 소리를, 모든 움직임을. 어젯밤 세 며느리들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미영의 절박한 전화통화, 정숙의 열쇠 숨기기, 하영의 인터넷 조사. 모든 것이 순덕의 감시 아래 있었다. 순덕은 거짓말을 했다. 유언장의 내용을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 며느리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어젯밤 일로 인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세 며느리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는다. 미영은 시계를 자꾸 보았다.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정숙은 자꾸 창고 쪽을 바라봤다. 하영은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창고 정리나 할까? 순덕의 말에 정숙이 움찔한다. 창고라는 단어가 그녀의 비밀을 건드린 것이다. 창고요? 응. 너희 아버지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 정리해야지. 순덕이 정숙을 시험하고 있었다. 어젯밤 정숙이 무엇을 숨겼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미영과 하영도 재빨리 끼어든다.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그럼 다 같이 가자.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 30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에는 김두만의 많은 추억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순덕이 창고문을 연다. 먼지가 날린다. 하지만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김두만이 평생 모은 진짜 보물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 어구들, 그리고 금고 하나가 있었다. 금고. 순덕조차 몰랐던 그 금고의 존재에 네 사람 모두 놀란다. 저게 뭐예요? 나도 처음 보는데. 순덕의 당황은 진짜였다. 남편이 그녀에게도 숨긴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정숙이 주머니에 열쇠를 만진다. 혹시 이 금고를 여는 열쇠일까? 정숙의 마음이 요동친다. 시아버지가 준 열쇠, 그리고 지금 눈앞의 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까? 어머님, 이 금고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세요? 모른다니까. 미영이 더욱 급해진다. 혹시 진짜 유산이 이 금고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열어볼까요? 안 돼요. 함부로 건드리면 정숙의 과민 반응에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품는다. 왜 그렇게 말리는 걸까? 언니, 뭔가 아시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언니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영의 직설적인 공격에 정숙이 당황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정수가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순덕마저 정숙을 추궁한다. 정숙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저는 정말 그때 정숙의 주머니에서 열쇠가 떨어진다. 드디어 정숙의 비밀이 드러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열쇠로 향한다. 언니, 그게 뭐예요? 열쇠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정수가.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상황이 왔다. 아버님이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정숙에게만 따로 뭔가를 줬다는 사실. 언제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미영과 하영의 표정이 변한다.
정숙이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럼 그 열쇠로 이 금고를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그냥 창고를 보라고만. 한번 해봐. 순덕의 명령에 정숙이 어쩔 수 없이 열쇠를 짚는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가져다 댄다. 찰칵. 금고가 열린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들과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현금이 저렇게 많이. 봉투에는 뭐가 써 있어요? 순덕이 봉투를 짚는다. 정숙에게라고 쓰여 있다. 김두만이 정숙에게 따로 뭔가를 남긴 것이다. 정수가 이게 뭐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언니, 열어보세요. 네, 뭐가 써 있는지 봐야죠. 미영과 하영이 재촉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왜 정숙에게만? 정숙이 봉투를 뜯는다. 편지 한 장과 또 다른 열쇠가 나온다. 정수가 내가 유일하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다.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49제까지는 쓰지 마라. 정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20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다. 이게 말이 돼요? 왜 언니에게만? 불공평하잖아요. 조용히 해. 순덕이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다. 남편이 자신에게도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집으로 들어가자. 지금 당장. 네 사람이 창고를 나선다. 정숙대 나머지 세 사람의 구도가 되었다. 거실로 돌아온 네 사람의 분위기는 살벌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미묘한 견제였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대립이었다. 언니, 정말 아버님한테 다른 건 안 받았어요? 없어요. 정말 이게 다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언니에게만? 하영의 질문에 정숙이 할 말을 잇는다. 사실 그녀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 너희 아버지가 정수기를 특별히 생각했나 보다. 순덕의 말에 미영과 하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진다. 특별히 생각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다. 특별히요? 어떤 의미로요? 그야. 나도 모르지.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남편 김두만과 정숙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20년 전부터. 언니 혹시 아버님과 뭔가? 무슨 소리야? 정숙의 격한 반응에 모두가 놀란다. 하영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언니에게만 그런 특별한 대우를? 하영의 계속된 추궁에 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님이 주신 건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미영이 좀 더 교묘하게 접근한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의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그만해. 다들 어머니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언니에게 뭔가 주신 걸? 몰랐다. 순덕의 대답에 잠깐의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다른 감정들이 스쳐 지나간다. 배신감, 의심, 그리고 분노.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언니만 뭔가를 받고. 나도 49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언니는 뭔가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고. 갈등이 더욱 첨예해진다. 정숙 혼자 대 미영과 하영.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는 순덕. 그럼 어쩌라고? 내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님과 진짜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다고? 내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장남 며느리도 아니고 막내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끼인 투명인간처럼 아버님이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주셨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고. 언니, 미영 씨는 항상 완벽한 장남 며느리였고 하영 씨는 젊고 예뻤잖아. 나만 항상 그림자였어. 정숙의 고백에 미영과 하영이 할 말을 잇는다. 그들이 몰랐던 정숙의 마음이었다. 언니,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 그래서 뭔가를 주신 거고. 정숙의 말에 모두가 침묵한다. 하지만 이 고백이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정수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순덕의 날카로운 질문. 이제 진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진실의 끝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